지난번에는 그 서론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 이렇게 대화편의 성격이라든가 또 소피스테스 편의 구성 방식 이런 걸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그 소피스트들에 대한 규정, 소피스트는 누구인가, 소피스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규정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처음에 서론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분할, 나눔의 문제, 그 분할의 문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피스트에 대한 규정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오류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논의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그 대화편을 좀 읽어보세요. 우선 맨 처음에 그 테오도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입을 여는데, 이 사람은 그 큐레네 출신인데 아테네에 와서 활동했고, 이 소크라테스 학파 사람들과 상당히 친숙하게 지낸 사람이죠. 그리고 수학자이고, 소크라테스보다는 10살 연하고 테아이테토스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 자신에게도 수학을 가르쳤고, 특히 그 플라톤이 아주 수학자로서 가장 그 장래가 촉망이 된다고 했던 테아이테토스를 또 가르치기도 했죠. 이 소피스테스 편 바로 앞에 나오는 대화편이 테아이테토스예요. 근데 그 테아이테토스는 플라톤의 인식론을 담고 있죠. 인식론. 그래서 감각적 경험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이제 이성에 대한 인식 등등등 해가지고 그 인식의 어떤 수준, 그 정도를 쭉 밝히는 그런 그 대화편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편 마지막 부분에서 내일 여기에서 다시 보자, 이런 말이 나왔고, 그래서 이 소피스테스 편은 타이테토스를 이어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진행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날 테오도로스가 한 사람의 이방인을 동반하고서 등장했다는 거죠. 본문만 봅시다. 근데 번역은 번역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한 번역은 첫째는 아주 세세한 제목들을 그냥 다 뺐어요. 빼거나 뭉뚱그려가지고 철학적 논의에 별 지장이 없는 그런 이게 드라마니까 그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요약했고, 그래서 문학적 정확성보다는 철학적 논의의 어떤 명료함에 더 주안점을 좀 뒀고, 그 다음에 직역보다는 의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오히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기가 되게 힘들어, 직역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아예 논의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는 한에서 과감하게 의역을 했습니다. 우선 테오도로스가, 자, 이제 어제 약속한 대로 이렇게 모였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손님 한 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이 사람은 엘레아 출신이신데, 파르메이데스와 제논의 제자들 중 한 분입니다. 정말이지 지혜상 한 분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엘레아 학파는 아시죠? 엘레아 학파.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른바 만물유전. 만물유전. 만물은 흐른다. 만물은 흐른다는 거죠. 단 한순간도 멈춰있는 일이 없다. 말하자면은 어떤 그 생성의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서구 철학사에서는 내내 말하자면 주류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니체 등에 의해 가지고 다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면서 어떤 면에서 오늘날에는 오히려 파르메이데스가 일종의 동네북이 되고 오히려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자면은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되어버렸죠, 그죠? 플라톤도 이 헤라클레이토스를 항상 의식하고 있어요. 만물이 흐른다면은 여러분들이 현대 문헌들에서 플럭스란 말을 사용하죠. 플럭스. 만물이 흐른다면은 어떤 인식도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것이 고정이 되고 그 고정이 되고 그 고정된 거에 뭡니까? 이름이 붙고 언어가 붙고 내가 여기서 이거를 탁자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의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골치 아프겠지, 그지? 내가 이거를 탁자라고 이렇게 리퍼하죠, 뭐죠, 이렇게 리퍼하면은 요것이 고정되어 있어야 내가 탁자라는 내 말도 딱 리퍼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대상의 동일성이 전제돼야 개념이 사물을 지시할 수 있다. 리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물이 고정되고 거기에 이름이 붙고 그리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해야지. 분석이 참 중요한 말인데 이게. 그래야지 인식이 성립하는데 만물 유전에서는 성립하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지? 그래서 플라톤은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논리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냐를 고민했고 그런 이데아론도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나중에 이 만물 유전, 이 생성을 베르구송이 지속으로 표현하죠. 지속으로. 내용은 많이 다르지만 내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속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만약에 생성을 지속으로 표현하면은 플라톤이 맞닥뜨렸던 것과 똑같은 문제 붙으실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지? 지속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그래서 바로 베르구송은 분석이 아닌 어떤 인식 방식을 생각해내죠. 그게 직관이에요. 그게. 앵투시죠. 그 직관. 그런데 이제 이 헤라클레이토스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이제 엘레아파다. 엘레아파. 크세노파네스라든가 특히 이제 파르메이데스 그리고 아클레우스와 거북으로 유명한 누굽니까? 제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엘레아파죠. 엘레아파는 뭐를 부정했습니까? 두 가지를 부정했죠. 엘레아파는 뭐를 부정했어요? 타와 운동을 부정했다. 타와 운동. 이 세상에 무수한 사물들이 있잖아, 그지? 이 세계에 무수한 사물들이 있죠, 그죠?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멀티플리시티지, 멀티플리시티. 근데 그건 환상이다. 그 다음에 이 세계는 끝없이 운동하잖아. 운동, 생성, 변화하죠, 그죠? 그것도 환상이다. 그러면 진상은 뭐예요? 정말 참 진상은 뭐겠어요? 운동도 하지 않고 변화, 생성, 어떤 운동도 하지 않는 하나겠지.
그러니까 여럿을 부정하고 운동 생선을 부정하니까. 그러면 이 세계의 진짜 참모습은 뭐가 되겠어요? 영원 부동의 하나겠지, 그냥. 효과는 아니? 영원 부동의 하나. 영원히 부동하는 하나. 그게 이제 더 원이에요. 일자. 토hen. 보통 영어로 보통 대문자 원으로 쓰면 일자. 여러분들이 그 들레즈라든가 그 현대철학자 읽다 보면 그 일자 문제가 자주 나오죠. 일자. 원과 many. 원과 many. 또는 뭐 유니티와 멀티플리시티. 하나와 여럿. 하나와 여럿의 관계. 자꾸 나오죠, 그죠? 근데 하나는 하나인데 절대 하나지. 절대 하나. 그게 이제 일자야. 파라메데스 일자예요. 영원 불변의, 영원 부동의 유일무이한 하나. 그게 이제 파라메데스 일자죠, 그죠? 그러니까 들레즈, 플라톤. 플라톤은 파르메이데스의 후예예요. 파르메이데스의 후예. 그런데 뭡니까? 다와 운동을 부정할 수는 없거든. 다와 운동을 부정한 것은 극단적인 논리죠. 그러니까 파르메이데스가 다와 운동을 부정하게 된 그 기본적인 동기는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다와 운동을 그 자체로 또 긍정할 수 있냐. 이것이 플라톤의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이. 그리고 바로 그 문제가 다뤄져 있는 대화편들이 바로 이제 파라메이데스도 물론 다루고 있지만 바로 이 소피스테스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죠? 재미있는 건 뭡니까? 바로 플라톤의 지적 스승인, 그리고 그 파르메이데스 편에서는 소크라테스를 가르친, 그게 뭐 내가 보기엔 가상적인 설정이지만 가르친 바로 그 파르메이데스 학파에 속하는 사람이 아테네로 온 거야.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합니까? 아, 테오도로스 선생. 그러니까 선생은 호메로스 말 맞다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님이 아니라 신을 모시고 온 모양이구려. 왜? 호메로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호메로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많은 신들이 그들의 마음에 드는 인간이 있으면 그 뒤를 따라가 보지만 신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뒤를 따라가. 이 친구가 뭐하나 하고 뒤를 따라다녀, 뒤를. 그렇죠. 그 중에 특히 뭡니까? 이방인, 나그네들의 신. 주로 나그네들의 신이 여럿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헤르메스죠. 헤르메스. 여러분들이 미셸 세르라는 사람이지, 미셸 세르. 지금 저기 80년대에 락강, 푸코, 90년대에 들레즈, 그리고 지난 9일에 데이다까지 다 죽었는데, 그가랑 같은 시대 사람으로 지금 현존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미셸 세르죠, 그죠? 그 미셸 세르의 그 5부작, 그 연작의 제목이 헤르메스지, 헤르메스. 그래서 말하자면, 그거 보면 이제 나그네, 필그림이 우리말로 뭐지? 순례자, 그런 개념이 막 나와요, 이제. 그 헤르메스 책이. 그들을 따라가면서, 과연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또는 이제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이, 과연 함부로 행동하느냐, 아니면 절도 있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항상, 그지? 자기 신이 등 뒤에 따라다니면은, 조심해야지. 아마, 당신을 따라온 이분도 그런 고귀한 존재들 중 한 분이어서, 테오도로스 등 뒤에 싹 따라온
어떤 신이어서, 이런 뜻이겠지? 신이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또 엉뚱하게 갈 경우에는 지적해 줄 것 같구려. 하니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신성한 논박자 엘렌티코스, 테오스 엘렌티코스. 이 나중에 이제 엘렌티코스라는 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에리스티크와 엘렌티코스, 어떤 근거와 논거를 가지고 이렇게 논박을 하는 거하고, 반론을 펴는 거하고, 소피스트처럼 논박을 하는 게 구분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이미 이 단어 속에 암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오스가 뭐라고 합니까? 아, 그럴 리가 있나요? 그것은 이방인의 방식이 아니죠. 이분은 논박을 일삼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신은 물론 아니지만 정말 신 같은 분이다. 왜냐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분들은 모두 신과도 같은 분이니까. 그 그리스 문헌들을 보면은 신이라고 하는 명사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 신이라는 명사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된 것이 신적인이라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신적인. 저 사람 신적이다. 호메로스의 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읽어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신적이죠, 신적이죠. 그 히랍 사람들은 어떤 사물의 어떤 에이도스. 근데 요때 에이도스는 플라톤의 전문용어로 형상의 의미가 아니고 그 전의 의미예요. 아, 전에 얘기했죠, 내가. 그 변천사 얘기했죠, 그죠? 그 전의 의미가 뭐였죠? 본질이라는 의미, 그 전의 의미가 뭐였어요? 카렉터리스틱, 특징. 그러니까 항상 그 특징을 그 앞에 붙여서 이름을로. 저 뭐 흰팔의 헤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 뭐 이런 식이죠, 그죠? 항상 이렇게 그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붙이는데 그럴 때 가장 그 상투적으로 쓰는 형용사가 신과도 같은 형용사. 신과도 같은 뭐 오디세우스가 신과도 같은 헥토르가 신과도 같은.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사이가 완전히 절연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때 당시에 신과도 같은 이라고 하는 그런 형용어가 붙는 것은 기본적으로 귀족들이에요. 전사 귀족들. 그런데 이제 플라톤의 시대에 오면은 시대가 바뀌어서 신과도 같은 그런 형용사가 전사 귀족들 저 옛날에 이 플라톤 시대만 봐도 벌써 뭐 까마득한 인연이지 그때가. 그 옛날에 전사 귀족이 아니라 훌륭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다 신과도 같은 이렇게 부르죠, 그죠? 특히 이제 이 사람은 철학자니까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신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네. 지금 그 형용사를 말씀하셔서 소크라테스 얘기하는 그 대화 맨 마지막에 신성한 논박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사실 테이오스라고 되어 있어야지. 네. 신성한이라는 형용사 단어.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그거 의역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번역본하고 엄마하고 다 안 맞아요. 어떤 건 두 단어인데 내가 하나로 묶은 것도 있고, 뭐 하나인데 두 개로 푼 것도 있고, 동사, 형사 내가 막 의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가깝게보다는 내용상 더 편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오스는 명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플라톤의 대화편은 만남에 시작합니다. 만남.
인카운터, 만남. 모든 게 이제 만남에서 시작하죠.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자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타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존재들이, 물론 이제 일단 다가 전제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죠? 일자에서는 만나는 게 있을 수 없겠지. 일자에서는. 이 세상에 만을 따자, 다가 있다는 건,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전제되죠, 그죠? 전제되고, 그 다음에, 그 다가 서로 간에 완벽한 불연속성을 이루면서 셀프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만남이 없어요. 그러겠지, 그지? 그 다 하나하나가 불연속을 이루면서 완벽한 자기동일성을 유지할 적엔 만남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죠, 그죠? 어떤 방식으로든 연속성이 성립하면서 타자와의 섞임, 타자와의 얽힘이 있을 때에만 만남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예컨대 바실레우스 관아에서 소크라테스와 에테플을 만나고, 그렇죠, 그죠? 둘 다 뭡니까? 소송 문제로 왔는데, 그 법정에서 만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사형집행에 임박했을 적에, 그 꼭두 새벽에, 그 새벽도 되기 전이지. 그때 이제 크리톤이 찾아오죠, 그죠?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의 중마고, 아주 그야말로 정말 중마고예요. 크리톤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안 굶어 죽었어요. 크리톤이 이제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지켜봤던 그 파이돈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한 15년 후인가? 그때 이제 게크라테스를 만나가지고, 그때 광경이 이러이러했다. 쭉 알려줘, 그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사건을 통해서, 만남이라는 사건, 이 세계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다.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그 학술 논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죠. 학술 논문은 예컨대 그 글을 쓰는 사람의 어떤 입장의 기초에서 시작한다든가, 그 사람의 문제 의식에서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학설들에 대한 크리틱에서 시작하죠,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논의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지평에서 시작해요. 모든 학술 논의는. 그렇잖아요, 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학술 논문을 썼는데, 12월 며칠 인사동 자네왔는가 까타에서 철수와 누가 만났다. 이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냐, 그지? 그렇잖아요, 그지? 그렇지 않죠? 인간은 뭐뭐다. 이렇게 시작하겠지? 학술 논문인 거잖아요. 그런 지평에서 시작해요. 근데 플라톤 같은 경우는 항상 언제 어디에서 누가 몇 시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얘기 시작된 거예요. 만남에서. 만나는 사건에서. 그래서 이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 얽힘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만남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각자의 동일성의 변화가 오죠. 그죠, 그죠?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면은 조금이라도, 아무리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동일성이 변하고 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플라톤이라는 사람의 강의를 들음으로써 여러분 영혼의 변화가 오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떤 식으로든 간에. 조금이든 많든, 좋게든 나쁘든 간에 어쨌든 한테 영향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동일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조금씩 변화가 오는 거지, 그지? 그런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은 복잡한 맥락을 함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항상 자기 어떤 사적인 입장이나 어떤 성격, 기질이라든가 상황,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막 얽히기 마련이거든요. 모든 대화는
어떤 대화도 학문적이고 이상적이고 이성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가 않아요. 그거 어떤 대화도.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그 말하자면 감시 기능이 작동하잖아, 학술대회는. 술집에서 거치게 얘기하는 사람도 학술대회 가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자기 감시 때문에 이제 정제되지, 이렇게 정제되지만, 그 학술대회장에서 또 싸우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대화는 이 세상에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식의 대화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뭡니까? 각 사람의 청사 이질성이 언제나 존재해요, 대화에는. 이질성이. 그게 존재하지 않은 대화는 없어요. 이 세상에. 또 존재해야 돼. 이질성이 존재하지 않는 대화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대화죠. 왜? 동일성을 그대로 확인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어떤 창조도 어떤 생성도 없겠지, 그지? 그래서 항상 낯섦, 부딪힘, 갈등, 교환 이런 것들은 창조적 대화의 필수적인 요건들이다. 이 점에서 플라톤 대화편은 현실의 대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다르죠, 그죠? 현실과 너무나 다르다. 말하자면 매끄럽게 내부화된, 그 내부화라는 말 전에 설명했죠, 그죠? 매끄럽게 내부화된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코드를 공유하는 사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같은 코드를 공유하는 사람들. 만약에 오늘날 대학교 동창이 만났는데 한 사람은 예컨대 이공계 학문하고 한 사람은 인문사 얘기를 하면은 대화가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일상적인 대화만 가능한 거지. 일상적인 대화. 애들은 뭐 잘 크냐라든가 무엇에 월급 잘 나오냐 이런 얘기는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조금만 어떤 내용이 있는 주제로 들어가면은 대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범위를 좁혀도 마찬가지예요. 범위를 좁혀도 그 같은 코드를 공유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지극히 일상적인 것 외에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플라톤의 대화편이 이렇게 매끈하게 내부화되는 거는 같은 코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심지어는 뭡니까? 고르기아스나 트라시마코스 같은 그런 소피스트와 플라톤 또는 소크라테스 사이에 굉장히 치열하고 적대적인 만남조차도 사실은 뭡니까? 훨씬 더 근본적인 동지성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벌써 히라브와 같이 얘기하지. 그렇잖아?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 만나면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게 뭐예요? 우선 말이 안 통하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잖아, 그지? 딴 거 다 그만두고. 그 다음에 아테네에 같이 살지. 그러니까 웬만한 경험은 다 공유하는 거지, 그지? 마치 우리가 지금 서울 사는 사람은 웬만한 거 다 공유하잖아. 한가운데 남산 있고 다 공유하잖아, 그지? 그런 등등등등이 다 공유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 위에서의 싸움이에요,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근데 이 소피스테스 편은 그런 점에서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뭡니까? 바로 이 대화편의 주인공이 에트랑제, 외국인, 이방인이지, 이방인. 그게 이 대화편의 특징이에요, 이 대화편.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정말 폴리스와 폴리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면서 뭔가 재미있는 얘기가 전개됐구나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다. 왜? 그 이방인이 뭡니까? 바로 플라톤이 그토록 존경하는 엘리아파의 제자거든.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질성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단지
아테네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 사람이라는 것만 일적이지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미 뭡니까? 많은 코드가 공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에서는 사실은 모든 고대 철학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질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